안녕하세요, 한병주입니다. 이번에는 코딩 테스트 프리 특강 마지막 주제로서 그래프에 대한 문항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강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2021년 카카오 블라인드 리크루트먼트에 출제된 문항으로서 해당 문항은 주식회사 카카오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고 국내 코딩 사이트를 통해서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문제는 제목이 합승 택시 요금입니다. 여러분들 택시 합승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2명, 3명씩 합승하던 문화가 과거에 있었는데 요즘도 상호 합의하에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택시를 합승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여러 승객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목적지로 향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경로를 택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경로 하면은 또 등장하는 것이 그래프라는 개념이고, 그래프 하면은 가중치 그래프, 지향성 그래프, 무지향성 그래프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중치 그래프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등을 적용해서 최적의 알고리즘을 적용해 결과를 구하는 그런 구현을 중요시하는 문항 되겠습니다. 자, 본 문제에 대한 풀이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대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밤늦게 귀가할 때 택시를 이용하는 우리 부자 무지는 최근에 야근이 잦아져서 택시를 더 많이 이용하게 돼서 택시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피치도 이제 같이 동료래요. 그래서 자신과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데 이 무지와 어피치가 귀가 방향이 비슷해서 택시비를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계산해보고 합승을 제안해 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동기를 알아보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예시를 하나 주어주고 있습니다. 잘 보면은 6개 지점, 1번 지점, 2번 지점, 3번 지점, 4번 지점, 5번 지점, 6번 지점 등등이 있는데요. 이 지점 사이에 이동 가능한 택시 노선들을 보여주고 그 노선들을 이용했을 때 예상 요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번 지점이 출발 지점이라면은 4번에서 출발해서 귀가를 할 때 A의 집은 6번 지점에 있고 B의 집은 2번 지점에 있다고 하면은 이때 A도 결국은 들러야 되고 B도 들러야 되겠죠? 어느 경로로 갔을 때 가장 최적의 요금이 나타나게 되는지를 계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화면상의 그래프를 보았을 때 어떤 경로로 이동을 한다면은 A 지점도 가고 B 지점도 갔을 때 총 택시 요금이 가장 적게 나오게 될지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지금 딱 그림을 보니까 4번 지점에서 출발을 했을 때 6번 지점으로 바로 가면은 50원이 들잖아요. 그런데 1번을 거쳐서 6번으로 가면은 10 더하기 25니까 더 요금이 싸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 지점에서부터 B 지점으로 간다면은 이게 6번에서 1번으로 다시 되돌아오기보다는 5번 지점으로 가서 그 다음에 3번 지점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요금이 적게 먹힐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른 경로들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직감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 어떤 상황에 그래프가 주어지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항상 이 요금을 가장 적게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경로를 찾을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에 대한 동기와 그 다음에 이런 각각의 지점에 대한 정리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에 나타나 있는 원들은 모두 다 지점을 나타내는 것이고 원하는 숫자는 지점 번호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지점은 이렇게 6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총 n개가 존재할 수 있고 지점 번호는 항상 1부터 n까지의 순차적인 정수들이 사용된다는 것도 제약 조건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점 간의 택시가 이용할 수 있는 경로를 간선이라고 하고 우리는 요거를 이제 그래프에서는 엣지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저희는 간선 용어로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이 간선에 표시된 숫자들은 두 지점 사이의 예상 택시 요금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선은 실제 경로는 굽이굽이 터널로 지나갈 수도 있고 산을 지나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직선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음으로써 예를 들면 4번 지점에서 1번 지점이나 또는 1번 지점에서 4번 지점으로 갈 때 잘 보면은 양쪽 다 10이라고 적혀 있는데 서로 어느 방향에서 출발하든지 간에 같은 요금이라고 하는 것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이동 방향에 따라서 어떤 쪽의 요금이 더 싸지거나 더 비싸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예를 들어서 최저 택시 요금을 계산하고자 할 때 4에서 5번으로 가기보다는 4에서 1번으로 가서 5번으로 간다. 그래서 A, B가 합승해서 여기까지 택시 요금을 이용한다면은 10원 더하기 24원에서 총 34원을 이용하는 것이 되겠죠. 그다음 5번에서 6번으로 이동할 때는 A가 혼자 택시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5번, 3번, 2번으로는 B가 또 다른 혼자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합계 요금이 최초에 합승을 했던 34원과 각자 이용하는 요금 2원, 46원 포함해서 총 82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 출발 지점에서는 서로 합승하지만 중간에 어딘가에서는 내려서 각자의 택시로 이동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표현 되겠습니다. 그럼 어느 지점에서 멈춰서 어느 지점에서부터 각자 갈라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그래프마다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정보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 있는지가 다음 지문을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지점 개수가 n, 출발 지점이 그 1부터 n까지의 숫자 중에 하나로서 S에 주어져 있고 A의 도착 지점은 스몰 a, B의 도착 지점은 스몰 b로 표현이 되어 있으며 각각의 지점 사이에 택시 요금을 나타내는 fares는 일종의 또 배열로도 주어져 있겠습니다. 이때 각각 A, B 두 사람이 S에서부터 출발해서 각각의 도착 지점까지 택시를 타고 간다고 가정할 때 최저 택시 요금을 계산해서 최저 택시 요금 값만 반환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 애초에 합승을 하지 않고 각자 출발 지점서부터 각자의 택시를 타고 가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예상 택시 요금이 낮다면 합승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제약 조건도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하에서 최저 택시 요금을 계산하는 것은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 것인가? 일단 자료의 예상 결과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군요. 제한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지점 개수는 최대 200개까지 주어져 있다고 합니다. 최소 3개는 주어져 있어야 출발 지점 A의 집, B의 집을 구분할 수 있으니까 N은 3 이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지점 S, A, B는 1 이상 N이 한데 여러분 이거 상상하실 수도 있어요. 출발 지점이랑 도착 지점이 같으면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또 제약 조건은 전부 다 서로 다른 값으로 주어져 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출발 A, B의 도착 지점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주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fares, 택시 요금들이 주어져 있는데 2차원 정수 배열로 주어져 있고요. fares 배열 크기 같은 경우는 2 이상 이곱 2분의 n-1 이하입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주어져 있냐면은 각각의 배열이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n이 6인 경우에는 66에 36 해서 전부 모든 요금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2보다는 적어도 클 수가 있고 그 다음 15 이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fares 배열의 각각의 행은 CDF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CDF는 C는 지점의 번호예요. 그 다음 D는 또 지점의 번호고 F는 택시 요금입니다. 예를 들면 3, 4, 7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3번 지점과 4번 지점의 요금이 7원이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지점 CD는 우리 지점의 번호와 동일한 그런 값들이 되겠고 CD가 서로 같으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요금은 10만 이하인 자연수로 주어져 있고요. fares 배열의 예상 택시 요금은 한 개만 주어져 있어서 예를 들면 3, 4 지점에 대한 요금이 주어져 있다면 4, 3 지점에 대한 요금은 따로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한사항 주어졌고 마지막 제한사항 출발 지점 S에서 도착 지점 A, B로 가는 경로가 존재하는 경우만 입력으로 주어져서 전혀 갈 수 없는 경로 있죠? 예를 들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고 또는 배 타고 가야 되는데 택시 타고 가주세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가능한 경로는 절대 문제에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코딩 테스트에 임하시라 라고 주어져 있는 제한사항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제한사항에 부합하는 입출력 예시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입출력 예시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NSAB, 그 다음 fares 배열이 가장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N이 6이라고 하는 것은 지점이 1번서부터 6번까지 있다는 거.
S가 4라고 하는 거는 시작 지점이 4, A가 6이라고 하는 거는 A가 집에 갈 곳은 6번 지점입니다. B가 2라고 하는 것은 B가 집에 갈 곳은 2번 지점입니다. 그다음 페어즈가 4, 1, 10이라고 주어져 있는 건 4번에서 1번으로 갈 때는 10원이라는 뜻이면서 또 1번에서 4번으로 갈 때도 똑같이 10원이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3, 5, 24 등등도 모두 다 같은 의미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하에서 가장 최적의 합승 플러스 A, B의 각자 택시 요금을 합친 값은 82다 나타나고 있는데, 자, 요것은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보았던 완전히 앞서 나왔던 예시와 일치하는 부분이니까 딱히 분석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되겠죠? 자, 두 번째 예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n이 7로 주어져 있고 s가 3, 그 다음에 a가 4, b가 1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는 왼쪽 그림과는 관계없이 오른쪽 그림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과 7번 사이의 요금이 9원이고 4번과 6번 사이의 요금이 4원이고 3번과 6번 사이의 요금이 1원이고 3번과 2번 사이의 요금이 3원이고 2번과 1번 사이의 요금이 6원이다. 자, 이런 상황 하에서 가장 최적의 요금은 얼마인가 하고 물어보고 있죠. 잘 보니까 S가 S에서 시작해서 A, B까지 합승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A 쪽으로 가까이 가면은 B 입장에서는 택시 요금이 늘어나고 B 쪽으로 가까이 가면은 A 입장에서는 택시 요금이 늘어나니까 우리 애초부터 합승하지 말자. A 따로 B 따로 가면은 6, 3, 9, 4, 1 더해서 5 더하기 9는 14. 요게 최적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요걸 여러분이 구현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구현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도 구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즉 합승을 하지 않고 B와 A가 각자 따로따로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이 최저 요금이 나오는 사례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또 오른쪽 아래의 그림만 보시면 되겠는데요. 역시 지점이 총 6가지로 주어져 있고 시작 지점은 4번, 그 다음에 A와 B의 각각의 집은 5번과 6번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66, 2번과 6번 사이의 요금이 6원이라는 뜻입니다. 637, 6번과 3번 사이의 요금이 7원.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보면은 오른쪽 아래와 같은 그림의 형태로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이거 보았을 때 S에서부터 B와 A에 각각 가려면 어떤 경로로 이동했을 때 최적의 요금이 나올까요? B까지 같이 타고 가서 그다음 B 내려주고 그 다음에 A는 혼자 따로 다른 택시로 가는 게 낫겠죠? 제가 보기에도 직관적으로 S에서 B로, B에서 A로 7 더하기 11이 딱 최적의 결과일 것 같습니다. 뭐 다른 2번이나 3번 지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해 보아도 아마 이런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구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이런 것을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최적의 결과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게 바로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주어져 있을 때 최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코딩 테스트의 구현을 한번 직접 해보고 정말로 결과를 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합승 택시 요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승 택시 요금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딱 그래프만 보더라도 이것은 시작 지점으로부터 특정 지점까지 갈 때 이 최적화된 가장 좋은 요금을 구해야 되니까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위한 준비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적용하면서 이 모든 케이스들에 대해서 이 탐색을 진행을 했을 때 그때 가장 최적의 요금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현재 전체적인 거리를 저장하기 위한 그런 변수를 하나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참고한 여러 가지 코드 중에서 가장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인 것 같은데요. 뒤에다가 이런 이제 공 리스트를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n이 이제 전체적인 그런 노드의 개수죠. 그래서 n만큼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range n으로 이렇게 이제 반복을 좀 시키도록 하겠고요. 요 이제 뒤에다가 그러면은 또 어떤 것들을 넣을 것이냐면은
이제 이런 숫자들을 넣을 겁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요금이 터무니없이 좀 커야 되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금이 터무니없이 크려면은 페어즈를 전부 더한 값을 넣는 방법도 있고 정말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전체적인 노드를 다 탐색한다고 해도 이 페어즈 요금을 초과하는 그런 요금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는데 저는 그냥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어떤 무한대에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적당히 99억 정도, 100억에 가까운 숫자를 이렇게 넣었고요. 그러면 이제 뒤에다가 그냥 INF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은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또 모든 지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에서 2지점, 1에서 3지점 등등으로 가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할 때 이중 루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중 루프로 추가를 할 때 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중간에 뭐 이렇게 임시 배열을 만들어서 임시 리스트를 만들어서 임시 리스트에다가 무한대 값을 다 추가를 하고 최종적으로 뒤에다가 임시 리스트를 추가를 하는 건데요. 이제 요게 사실 굉장히 문법적으로는 올바른 코드지만 보면은 벌써 6줄 정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코딩 테스트에서는 조금 코드의 효율적인 구현도 요구를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리던던트한 부분은 좀 없애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런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INF가 n개 추가된 리스트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뭐 굳이 이렇게 구현해도 좋지만 이런 방법이 있어요. INF가 똑같이 이렇게 n개가 있는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서 어펜드를 해라. 그러면 요 단계가 되면은 어펜드를 해서 굳이 추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거를 또 n개 만들어서 추가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굳이 이렇게 어펜드해서 추가한다기보다는 이 포문을 이용해서 만든 것을 바로 뒤에다가 어사인한다 하는 식으로 해주게 된다면은 우리 파이썬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금방 알아보기 좋은 그런 코드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지점에서 끝 지점 자기 자신으로 가는 위치는 뭐 당연하지만은 0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0으로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었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면 1에서 2지점으로 또 2에서 1지점으로 가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또 똑같은 요금 C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C로 이제 처리를 해서 일단은 특정한 지점들 사이 현재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는 그런 정보들은 다 페어즈를 이용해서 갱신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4에서 2까지 가는데 66원인데 일부러 이렇게 멀리 돌아서 66원 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겠지만 INF보다는 작은 값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주어진 정보, 최선의 정보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요. 페어즈로부터 이렇게 값들을 가져올 건데요. 이제 시작 지점, 끝 지점,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비용이 현재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업데이트해야 돼요. 시작 지점, 끝 지점도 요금이 C만큼이고 그 다음에 끝 지점과 시작 지점 사이도 요금이 C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테이블을 초기화하는 과정이다. 요금 테이블 초기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계열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현재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면은 딱 어울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모든 그런 경로들에 대해 가지고 가고자 할 때 뭐 예를 들면은 4에서 6번으로 직접 가면 50이지만 이게 1번을 거쳐서 6번으로 가면은 조금 더 싼 요금이니까 그런 모든 케이스를 다 찾아가지고 최적의 요금으로 이제 갱신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케이스들 예를 들면 I, J, K라고 생각하면 I에서 K로 가는 요금은 I에서 J 더하기 J에서 K로 가는 요금의 합보다는 이제 더 세니까 IJ 더하기 JK의 요금을 그것에 최적화된 요금이라고 바꿔준다면 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와 같이 거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D라는 변수의 각각의 지점별 현재까지의 우리의 최적의 요금들이 갱신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요금을 모든 케이스들 여기서 이제 컴플렉시티가 비그 오브 n 트리플 스퀘어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았을 때 좀 더
이 효율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다 검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이건 한 번 검색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갱신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게 또 중간에 계속 반복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이제 마지막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 차례 최적의 그런 요금들로 다 바꿔준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최소 요금을 이제 구해가지고 중간에 A가 어디서 이제 내릴 것인지, 그다음에 A가 내린 다음에는 그 다음에 B의 요금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반환을 해줄 수 있도록 구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역시 그냥 반복합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그 노드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또 반복을 해줘요. 뭘 반복하냐면은 이제 최소값을 구할 거예요. 이제 어떤 것을 구할 거냐면 A가 중간에 시작 지점으로부터 내가 예를 들면 4라는 지점에서 시작했다고 치겠습니다. 4라는 지점에서 1이라는 지점까지 갔다가 그다음 1이라는 지점에서 A가 가는 것과 1이라는 지점에서 B가 가는 그런 모든 비용을 이제 4, 1 케이스와 4, 2 케이스와 4, 3 케이스와 4, 5 케이스와 4, 6 케이스와 이런 것들을 다 구해주면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최소값을 이제 구할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현재 S에는 시작 지점에 좌표가 들어있어요. 근데 정확히는 좌표는 아니죠. 1부터 시작하는 그런 값이니까. 근데 우리 이제 리스트에서는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니까 S 빼기 1이라고 생각하고요. S 빼기 1서부터 I 지점까지, 여기까지 가는 비용에다가 그 다음에 I 지점에서 A가 집으로 가는 비용과 I 지점에서 B가 집으로 가는 비용, 이걸 다 더한 게 사실 지금 이 문제 합승 중간까지 하다가 A와 B가 빠이빠이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환받고자 하는 그런 값이 되겠고요. 근데 이것이 지금까지 모든 I에 대해서 검색한 그런 값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최소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바로 이제 answer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answer 변수를 여기서 0은 좀 그렇고요. inf 굉장히 큰 값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구한 최소값과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전에 계산한 중간 합승 택시 요금, 그 다음에 A 각자 가는 요금, B 가는 요금을 이렇게 더한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더 작은 쪽을 answer에다가 할당을 해준다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제 합승 후 A, 합승 플러스 A, B 택시 요금 최소값 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본다면은,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제 인덱스 오류가 이제 한번 발생을 했네요. 저도 이제 여기서 어디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x-1, i, a-1, i, b-1. 아마 초반에 제가 이제 이렇게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런 문제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네요. 제가 이제 페어즈에 대해서 x, y도 전부 다 이렇게 일씩 차이가 나죠. 이 부분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샘플 테스트에 대해서는 이제 통과를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각각의 그런 테스트들을 통과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걸 토대로 제출을 한번 해본다면은 이렇게 이제 정확성이 통과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정확성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효율성에서 특정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좀 통과가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주신다면은 여러분들께서 문제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래프 관련된 문제만 나오면은 다익스트라다, 뭐 에이스타다 하는 알고리즘이 빨리 튀어나와서 이걸 코드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관련된 문제를 많이 해결을 하신다면은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해설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